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남천 삼익비치 제가 끌어올린 지가 한 달쯤 됐는데, 지금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추진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재직되었던 설계 회사, 또 이제 ANU로 정리가 됐죠. 그리고 또 그 앞에 두 회사 일신하고 건원해서 냈던 소송 문제도 이제 법원에서 다 이제 조합해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앞으로 갈 일만 남았는데, 이거 문제는 뭐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과연 잘 갈까? 그럼 앞으로 난제는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삼익비치 재건축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 세계 난제라는 가제로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렸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삼익비치는 사실은 2004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가지고 재건축 시작을 했는데, 과정이 뭐 순탄치만 않고 2016년 설조합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했는데, 그 중간에 비대위 쪽이 뭐 GS에 뭐 로비를 했다, 무슨 뭐 건품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이 막 터져가지고 신문기사가 된 적이 있었죠. 있어가지고 조합장이 사퇴하고 뭐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그러던 사이에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삼익비치 기존 아파트, 삼익 기존은 삼익 이제 코롱 하늘채로 바뀌었고, 그건 오래됐죠. 10년 가까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삼익 있는 아파트는 최근에 이제 남천자이로 이제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입주까지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삼익비치 바닷가에 있는 가장 큰 대장 삼익비치는 뭐 하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조합원들도 또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조급해야 할까?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올 초에 있었던 이제 조합에서 이제 분담금 문제. 분담금이 이제, 조합은 평당 4,500, 일반 분양은 4,900.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아니, 84평방미터, 일반 그 국민 평형이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뭐 발칵 뒤집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쭉 그렇게 순조롭게 지금 이제 문제가 풀려 나갔는데, 그래도 가장 관심 많은 게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이 분담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조합원 분담금이 높은 이유는 이 삼익비치가 1대1 재건축입니다. 3,600세대. 1대1. 일반 분양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뭐 그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을 전부 다 조합원들이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을 수밖에 없고, 더구나 그게 이제 해안가가 되기 때문에, 이 해안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또 더 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GS건설과 이제 공사비, 재산적 문제. 사실은 가계약을 2016년도 했을 당시에는 500만 원대였습니다. 평당 500만 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죠? 7년이 지났는데, 지금 GS건설이 촉진이지구, 삼익비치보다 못하다고 보죠. 못하다고 보는 입지와 여러 가지 조건에 있는 그 아파트에, 평당 1,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됐는데도 삼익, GS건설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협상도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받지 않으면 그냥 막 그만두라, 이 식으로 해서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됐고, 그 촉진지구도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를 요구해가지고 69층 가까이 됐는데, 이 삼익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건축이 지금 60층 이상, 69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똑같이 하이엔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서 1,500, 많으면 2,000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혼자 내피셜로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를 해보면. 지금 뭐 대연 3지구도 얼마나 올리습니까? 거의 뭐 한 45%, 40% 가까이 분양가, 그 공사비를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걸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대장주인데, 아마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공사비가 올라가면, 500만 원대였던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대만 가더라도 공사비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분양가가 올라가되면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조합에서는 뭐 이렇게 이자도 내리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용적률이 올라가고 하면 4억 정도 국민평형 4억 5천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보도를 해드렸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있을 본계약에서 GS건설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1,500까지는 보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4, 5년 더 뒤에 어떤 그런 물가 인상까지 계산을 하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는 바닷가가 돼가지고 해안 매립지입니다. 해안 매립지가 돼가지고 해파, 월파 이런 데에 대한 대비 기초공사 이게 엄청나게 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1,000만 원은 넘고 1,500까지 갈 수도 있다. 1,500까지 간다 그러면 기존에 2016년도 있었던 500만 원대 공사비를 거의 2배 넘어 3배 가까이 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담금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핵폭탄이라 했는데 그게 지금 넘어서야 될 가장 큰 핵폭탄입니다. 그건 이제 곧 7월 달에 이제 본계약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만은 제가 볼 때는 GS건설이 요즘 어떻게 된 건지 공사비에 있어서 배짱을 튕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합원들한테는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게 다 올랐기 때문에 그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가 문제입니다. 상가가 지금 그 A 상가, B 상가가 있죠.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들이 지금 이 상가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는 별도로 상가 조합원들 구성된 별도 기구로 지금 이 재건축을 하겠다. 그리고 상가 개발 이익과 관리 처분 계획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상가는 아파트 상가는 아파트 주거지역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통합 개발되고 통합 정산되는 게 맞는데 이 상가들은 이제 따로 이제 노는 거죠. 노는데 문제는 이제 이 양반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지금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정산제로 변경을 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합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러는데 그것도 넘어야 될 산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감정의 골도 좀 많고 했는데 과연 이게 통합정산이 안 되면 조합원의 수익성을 아주 떨어뜨리게 되고 또한 이 상가에서도 사실은 큰 덕을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조합의 전 집행부가 해결될 난제입니다. 이걸 해결되지 않으면 남천삼익의 어떤 재건축은 조금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조합들의 평가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감평을 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상가들은 더 금액을 낮게 책정이 됐다 해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 넘어갈 산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번 9월에 지금 조합장 선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조합원들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지금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반발을 하고 있고 더더구나 이게 또 조합에서 조금 실수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 감평을 하는데 사실은 조망권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조망권을 감안을 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뒤늦게 이제 전문가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조망권 가격을 가격 형성에 새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 누락된 부분들도 새롭게 이제 추가를 하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총회를 열어서 이제 조합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가지고 또 반대가 많았죠. 많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 평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숙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조합에서 책임져라 하는 그런 어떤 사퇴하는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합장 선거가 또 큰 전기가 될 것이다. 전기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좀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9월 달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병길 조합장이 지금 한 번 더 하겠다. 지금 이래 나서고 있고 그 외에 밑에 조합에서 또 일하던 친구들, 그러고도 반대파들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한 번 더 하겠다.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조합장 물러가고 새롭게 바꾸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미 이제
재건축을 위한 기반 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사도 확정이 됐고 제스건설의 공사비만 정리가 되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리를 조병길 조합장이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반대파들이 조금 또 나서서 좀 뭔가 좀 하자, 바꿔보자,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조병길 현 조합장이 되면, 유임이 되면 뭐 그대로 뭐 쭉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현조합 팀들은 전쟁 중에 뭐 장수가 말을 바꿔 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떼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조합장이 바뀌어 버리면 이게 또 처음부터 사실은 또 뭐라 그럽니까, 다시 뭔가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재건축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3대 과제, 7월에 어떤 본계약 당시 이제 GS건설과의 어떤 공사비 합의, 그 다음에 상가, A 상가, B 상가와의 어떤 그 합의 문제, 정산 문제,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 선거에서의 어떤 그런 원활한 그 집행부 구성, 이런 것들이 지금 남은 목전에 있는 9월 이전까지 해결돼야 할 삼익비치의 3대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 부분들은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하나가 삐끗하면 남천 삼익비치 재건축은 상당히 또 좀 곤혹을 시간을 끌면서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삼익비치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